혹시 10번 말고 이 앞에 문제 중에 모르겠다 하는 거 있어요? 요거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거 전까지는 그래도 수원이에요. 수원 중에서 요거 전까지는 좀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건너뛴 거예요. 몇 번?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10번부터 할게요. 네, 아마 10번도 막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되게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야 돼 하는 건 아니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A가 예각인 삼각형. 이거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예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써야 되냐면 보통은 코사인 값이 뭔가 결정되는 때가 와요. 왜 그러냐면 삼각형 안에서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0에서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근데 코사인 값이 90도를 넘어가면 음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저게 예각이라고 언급을 한 이유는 코사인 양수야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코사인 값 나오면 양수겠구나. 혹은 탄젠트 값을 쓰면 양수겠구나. 녹화 눌렀어? 고마워. 자, 그래서 어쨌든 A가 예각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외접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뭘 사용해요? 무슨 법칙? 주로? 사인 법칙을 쓰죠. 공식을 알고 있다면 코사인 법칙이란 말은 안 할 거예요. 그지? 사인 법칙을 쓰겠구나 라고 일단 예상을 해놓고, 자, 가 나왔고 나가 나왔습니다. 길이 2개가 주어지고 넓이가 주어졌어요.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습니다.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A, B, C라고 하자. 그때 AB가 4라 그랬고 AC가 15라고 했습니다. 넓이가 주어졌대요. 넓이가.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 어떻게 구해 삼각형 넓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그렇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두 번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의 닮음하고 뭐 이렇게 나올 때, 닮음 전에 뭐가 나왔냐면 외심과 내심이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 외심 같이 배웠죠? 내심. 그지? 요즘에는 내심이 없어졌어요. 뭐 그건 여담이고 요즘엔 사라졌습니다. 자, 어쨌든 내심이 뭐야? 내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그죠?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는데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그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면 지금이라도 알아두세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으로 구합니다.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에서 얘를 써야 될 때가 와요. 사인 법칙 쓰다 보면 갑자기 틱하고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아는 두십시오. 알겠죠? 마지막,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좀 더 있어 보이게 구합니다.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 세타는 뭐냐면 변 A와 변 B의 끼인 각을 뜻해요. 됐죠? 우리가 삼각형 넓이는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나올 때 얘네들 이용해서 미지수를 찾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기는 해요. 가끔 가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네,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자, 그럼 저 셋 중에 넓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변의 길이는 알고 있어. 얘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사용하기 힘들어요. 사용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5 곱하기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사인 세타를 한 게 얼마가 나온 거야? 24가 나온 거야. 이해돼요? 사인 세타 값 알았어. 그죠? 외접원을 구하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어떤 각 하나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대변의 길이를 얘라고 잡으면 요 각이 필요한데 구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요. 마찬가지. 그나마 넓이라고 하나 주어졌기 때문에 사이각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대변의 길이만 구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요걸 가지고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봤어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 넘기면 30분의 24 해서 뭐 나와요? 5분의 4가 나와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사인 법칙으로는 어렵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모르고 변의 길이도 모르기 때문에 사인분의 변의 길이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지. 그럼 코사인 값을 알아야 돼요. 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변의 길이를 알았으면 얘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했겠지만 반대로 코사인 세타를 찾아서 찾을 겁니다. 자, 사인 값이 5분의 4야. 코사인 값은 얼마 나와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찾는 겁니다. 원래 코사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각이라 그랬죠. 제가 예각이면 코사인 값도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야. 플러스 5분의 3이야.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여기를 x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을 써요. 2 곱하기 4 곱하기 15분의 4의 제곱 15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계산을 해보면 5 하나 약분하고 그럼 여기가 3이 되겠지? 2, 4, 8 8, 3, 24 곱하기 3 하면 72 얘네들이 더하면 24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와서 x제곱은 169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해돼요? 169는 뭐의 제곱?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13의 제곱이에요. 13의 제곱. 얘가 13의 제곱이니까 x는 13이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사인 법칙을 다시 이용합니다.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13이 뭐냐면 2r이에요. 외접원의 지름입니다. 유진아. 외접원의 지름이에요. 네. 외접원의 지름이라서 이렇게 나오고 사인 세타는 5분의 4라 그랬으니까 13 곱하기 4분의 5를 하면 2r이다. 따라서 반지름은 8분의 6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지울게요. 굳이 풀이를 받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수학학원 다니면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배웠어요? 혼나봤다. 혼나봤어? 식 깔끔하게 정리 안 한다고? 그런 거 혼내진 않았어? 아니 그냥 얘기 자체를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 같아요. 막 시대 깔끔하게 하고 뭐. 며칠 전에 그거는 그냥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문제만 잘 풀면 되지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것도 그건데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내가 푼 식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단점은 뭐냐면 오래 걸려요. 단점.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하나를 정확하게 풀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보면 자 보여요? 잘 안 보이네. 파란색으로 써서 거의 안 보이는구나. 예. 선생님이 수업 준비할 때 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실제 잘 안 이거 이따 할 거고 이건 수투인데 얘를 푸는데 20 몇 번이야 이거 21번을 푸는데 이렇게 써요. 근데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실제로 혼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까? 아니에요. 깔끔하게 쓰는 연습은 하는 건 좋습니다. 좋아요. 대신에 문제 난이도가 좀 높은 걸 대상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연습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복잡해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걔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아, 이래서 이거구나, 이래서 이거구나 하면 나중에는 큰 청사진이 그려져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도록이면 조금 난이도 높은 걸 내가 해서 기분이 좋잖아. 그럼 그거를 한 이틀에 한 번씩 다시 보세요. 아, 내가 정리했어. 아, 내가 풀었어. 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이해도와 머리에 남는 정도가 남달라요. 해봐. 여기서 말하는 난이도 높은 거라는 건 방금 본 그런 21, 22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 앞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그거를 직접 혼자서 고민하면서 풀어볼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 있는 이 수업 듣는 사람들은. 거봐, 이게 자고 있잖아. 정신 차려. 수업할 때 결혼하고 이건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야? 왜 나가 있지 그래? 밖에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지. 이런 게 다 뭐 무슨 소용이겠어요? 일단 열심히 하십시오. 네, 정리 한 번씩 해보는 거는 혼자 공부할 때 해보시고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네,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1의 값의 합은 했어요. A1을 찾아야 된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음수면 마이너스 2 곱하고 양수면 3을 빼고, 그러면 음수가 됐을 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양수가 됐다가 또 3을 빼다가 보면 다시 음수가 되겠지. 그럼 다시 또 마이너스 1을 곱했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식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쨌든 A3는 A1 플러스 4래요. A1의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A1하고 A3이 관계가 있다. 그죠? 그럼 A1부터 시작해서 A3까지는 가봐야 돼요. 그래야 뭐라도 나오지. 자, A1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A1이 음수일 때부터 한번 봅시다. A1이 음수면 A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1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A2는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양수가 돼요. 앞에 게 음수면
다음 항은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얘가 양수니까 A, 그 0은 안 되잖아요. A가 0이 아니고. A. 그냥 얘를 따라간 거예요. A3는 A2에서 3을 빼야 돼. 양수가 됐으니까. 그죠? 계산해보면 갖다 대입하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A1 빼기 3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1 더하기 4가 A3이랑 똑같대요.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요. 넘기면 마이너스 3A1은 3 넘어가면 7 나온다. 그래서 A1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7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A가 음수야. A1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맞아 떨어져요. 됐죠? 두 번째. 이번엔 A가 양수일 때. 요럴 때. A2를 봤더니 양수니까 A2는 A1 마이너스 3. 자, 얘가 음수가 될까 양수가 될까?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지.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A2가 양수가 됐을 때, 두 번째 A2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눕니다. 뺐는데도 여전히 양수야. 그럼 A3는 양수니까 A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A2가 A1 빼기 3이야. 그럼 얘가 A1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 놓고 자, 나 조건을 이용해서 얘가 A1 플러스 4랑 똑같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되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쟤는 아웃. 자, 그럼 A2가 음수야. 그럼 A3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2 이렇게 나와요. A2가 A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1 마이너스 3이고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A1 플러스 6 나오는데 얘가 나 조건에 의해서 A1 플러스 4랑 똑같더라. 됐습니까?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면 A1, 3A1은 2 하고 나와서 A1은 3분의 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A1이 양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맞아떨어지죠?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A1은 될 수 있는 애가 3분의 2하고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7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5 하고 나와요.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해봄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딱 적당합니다. 가장 적당해요. 요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만 쭉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이런 것만 한 100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늘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이 문제를 풀면서도 선생님도 이게 풀어보고 준비를 하면서도 이거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적당해요. 이거 말고 이제 21번이나 22번에 나오는 수열은 적당하지가 않아요. 웬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혼자 하기. 근데 요거는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생각해 볼 만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업하고 있는데 왜 줘라? 너 말이 다르잖아.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14번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죠.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너무 집착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y는 sin x. 아, 그래도 뭐 여타 앞에 뭐 개수가 달라지고 뭐 얼마를 더하고 빼고 이런 거 없어서 참 다행이네. y는 sin x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대요. 그다음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제곱. 뭔 소리야 갑자기. 이거 잘 보세요. 이 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했어요. 그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제가 나왔을까? 잠깐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K라는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이게 뭔데? 생각해봐. 뭔지 알겠어?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야지 뭐 어떡해. 그냥 일단 넘어가요. 아 이건 도저히 뭐라 일단 식이 그렇대. 그냥 어떤 값 y는 어떤 값인 거예요. k도 어떤 값이잖아. 넣고 계산하면 어떤 값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y는 어떤 상수라는 소리예요 그냥. 근데 그 계산하는 게 이걸 갖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정도. 됐죠? 그 다음 CD를 만나는 점을 CD라고 했어요. 그때 요 길이에서 AB의 길이를 뺐더니 9분의 2파이가 나왔대요. 9분의 2파이. 그렇구나. AB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는 K와 만나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A라는 점, 얘를 알파라고 하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면 어디 갔어? K가 나온대요. 그래서 sin 알파는 K 요런 걸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뭘 만들 수 있을까? sin 1 마이너스 알파는 k. 어? 그게 뭐야? bx 컷. 자, 요 B 베타라고 해볼게요. 얘는 대칭이잖아. 하나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파이야. 파이에서 알파만큼 빼면 베타가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알았어. 그럼 이제 얘를 봐야지. 저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자, 모르니까 일단 얘도 그럼 똑같이 가보자. AB랑 C의 좌표를 감마라고 할게요. 감마. 그럼 sin 감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제곱. 요거까지 이해돼요? 됐어요? 감마 집어넣으면 Y값이 여기 나온대. 그럼 K가 여기 있잖아. 한번 좀 넣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넣어봐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예요, 저거? 코사인 제곱이에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식에서 비롯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제곱 알파랑 같은 거고 루트니까 그냥 풀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와요. 오. 사인 감마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됐대요. 그럼 우리가 삼각 변환을 좀 볼게요. 삼각 변환. 사인 감마가 코사인으로 바뀌었어요.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우리가 감마를 잘 봐. 감마는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또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2파이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쪽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이거야. 자, 첫 번째, 코사인으로 바뀌었다. 그죠? 사인에서 코사인으로 바뀌려면 2분의 파이거나 2분의 3파이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거 이해돼요? 그지? 그런 다음에 부호가, 사인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네요. 맞죠? 사인의 부호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몇 사 보면? 3 아니면 4란 얘기야. 이해돼요? 3 아니면 4가 되려면 얘는 탈락. 결국엔 뭐야? 이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제 나왔다.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만큼 더 가거나 알파만큼 뒤로 오거나. 여기가 얼마예요? 2분의 3파이잖아. 여기서 알파만큼 뒤로 가면 감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야 동균아 정신 차리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CD의 길이에요. CD. 요 CD의 길이 빨간색으로 그냥 하자. 요 CD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알파가 돼요. 그래서 CD는 2알파. 그 다음 AB의 길이를 보려고 합니다. 전체 길이 요만큼은 뭐야? 파이잖아. 그죠? 파이에서 알파 하나, 알파 둘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B의 길이는 파이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전체 파이에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알파씩 뺐으니까 됐니? 그 다음 CD하고 이제 나머지 계산만 하면 돼요. CD-AB를 하게 되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래. 4알파 마이너스 파이. 요게 얼마라고? 9분의 2파이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뭘 찾는 거야 근데? AB의 길이를 찾네요. 알파는 9분의 11이 되니까 4로 나누면 36분의 11. AB를 찾으래요. 그럼 여기서 파이 마이너스 36분의 18분의 11을 하면 18분의 11 이렇게 하면 18분의 뭐 나와? 파이 어디 갔어? 18분의 7파이. 됐습니까?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려워요? 할만하죠. 다만 문제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 선생님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통 여기까지는 씁니다. 아, 그래서 사인 알파가 K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돼요. 추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미적분하는 사람 있니 혹시 여기? 아무도 없어요? 미적분 해본 적 있는 사람? 해본 적 있어? 끝까지 가봤어? 진도 끝까지 안 나가봤어? 적분을 하다 보면 미적분에서 삼각치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치환이라는 게 있는데 식을 이렇게 보다가 요딴 식이 등장하면 대부분 다 삼각치환이에요. 90% 이상이. 그래서 문제는 그때의 얘를 눈여겨보고 늘상 보던 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인 알파를 갖다 넣게 돼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잘 안 봐 버릇하면 이게 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봤을 때 키포인트는 얘예요. 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알면 여기서부터는 고민해 볼 만하지. 그치? 아, 이거 바뀌었네. 그럼 감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는 있어요. 정리는 못 하더라도. 그래서 얘는 이것만 알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하니까 이제 저기다 팁에다가 이걸 쓰는 거야. 이것만 써놓고 혼자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네,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건 걔였어요. 그 다음에 18번. 로그 방정식이에요. 로그 방정식. 쉽지만 네, 실수하기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로그 2의 x-4는 자, 여기 있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을 앞으로 뺍니다. 마이너스 로그 2의 x-6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얘를 넘겨요. 넘기면 로그 2의 x-4 더하기 로그 2의 x-6은 3 이렇게 나오고 로그의 합이니까 어떻게 해요? 곱해요. x-4, x-6 얘가 3도 고쳐요. 왜? 비교를 해야 되니까 2의 세제곱으로 바꿉니다. 로그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x-4 곱하기 x-6을 했더니 8 나왔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8 넘겨.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은 0이에요. 2하고 8 나옵니다. 그죠? 얘가 마이너스니까 x는 2 또는 8 이렇게 돼요. 둘 중에 누구?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어요. 8만 되고 2는 안 돼요. 그죠? 2가 들어가면 로그의 정의에 어긋납니다. 알겠어요? 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뭐가 있냐면 로그 2의 x-2의 제곱하고 2 로그 2의 x-2하고 비교를 할게요. 그냥 따로 있다고 봅시다. 따로 있어요. y는 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얘도 y는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이 그래프가 같을까요? 달라요. 왜? 제곱. 그렇겠지. 얘는 제곱이 돼 있고 얘는 앞에가 2인데 어떻게 같아요? 그럼 왜 다를까? 우리가 식을 계산할 때 자, 지수에 있으니까 앞으로 빼 하고 요거로 바꿀 수 있잖아. 그건 둘이 같다고 해놓고서 왜 얘는 달라요? 그래프는 저거 나올 때 절대값 씌워서 양쪽으로 나오고 저거는 그냥 그것만 뭐지 증가만 커진 거. 맞아요. 잘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설명 들었어요? 목소리가 좀 작아서 안 들렸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얘는 제곱을 했지. 그럼 이 안에가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상관없지. 그럼 이거의 정의역은 x는 2만 아니면 돼요. 다 됩니다. 나머지는. 이해돼요?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 얘는 그냥 나온 결과물의 2배를 하라는 뜻이지 제곱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정의역이 x는 2보다 크다라고만 나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연산상으로는 이걸 연산하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계산할 때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나 이런 애들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식이 주어질 때 얘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주어진 건지 내려간 상태로 주어진 건지를 판단 잘해야 돼요. 올라간 상태로 줬으면 정의역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내려가 있는 상태로 줬으면 정의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은근히 실수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저런 18번이나 뭐 17번이나 이런 데에서 나와버리면 대량으로 이제 오답률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봅시다. 얘들아, 정신 차리고. 동균아, 어휴, 동균이 죽었어. 살았어. 정신 차리고. 20번이에요. 얘도 막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볼만 할 거예요. 설명 듣고 후에 자습실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첫째 항이 8인 등차 수열이래요. 일단 수열이 친근합니다. 네. 그냥 수열이라고 안 하고 등차 수열이래요. 규칙이 일정한 숫자를 더해 나가는 거 말고는 없어. AN이 있는데 BN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양수일 땐 그냥 쓰고 음수가 되면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래요. 그럼 생각해봐. 8이 있고 얘가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마이너스 2AN을 갖다 쓰겠다. 한 번 음수가 나오면 계속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뭐야? 공차가 음수란 얘기잖아. 음수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는. 공차가 양수면 저런 건 쓰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나 조건에서 이상한 게 나와요. A3 더하기 A5는 2배의 A4 더하기 6. 생각해 보세요. A3 더하기 A5는 2배의 A4. 이거 뭐예요? 등차 중앙이죠. 근데 얘는 등차 중앙이 성립해 안 해? 성립 안 해. 그 말은 B3, B4, B5가 등차 수열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B3, B4, B5는 등차 수열이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뒤에 걸 봤어. 4, 5, 6 나오네요. B4 더하기 B6이 2배 B5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이건 등차 수열이야. 등차래요. 하나 옆으로 이동했더니 B4, B5, B6이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B3, 4, 5, 6 중에 누가 문제란 얘기야? B3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뭔가 일이 발생을 했다. 수업도 시작했다. 이해돼요? 저때 넘어갔다는 얘기는 보세요.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거 말고는 이상현상이 생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A3까지가 여기 있고 A4부터는 뭐야? 음수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A3이라고 하면 8 플러스 2D인데 얘는 양수야. 근데 A4가 돼서 8 플러스 3D를 하면 음수가 나온대요. 그죠? 그래서 D 값을 어느 정도 범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범위를 찾자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 식을 이용해요. 얘는 어차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 거이기 때문에 그냥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식 써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쟤를 갖다 쓰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A3이랑 B3이 같은 거고 여기서가 이제 좀 달라져요. A4가 음수라 그랬죠. A4가 음수면 마이너스 2A4가 B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항인 A5도 마이너스 2를 곱해야 B5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요거를 갖다 식에 대입을 할 건데 자 먼저 얘를 보면 A 플러스 8 플러스 2D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8 플러스 3D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8 플러스 4D 이렇게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 이제 저 나 조건의 앞에 있는 거 나 조건의 앞에 있는 걸 한번 써볼 거야. A3 더하기 A5 얘네 둘이 더했대요. 8 마이너스 16 그럼 마이너스 8 나오고 2D 마이너스 8D 마이너스 6D 이렇게 나와요. 맞죠? 맞지? 자 얘가 2A4 요거의 2배 그럼 마이너스 48에 32 마이너스 43, 12 플러스 6 하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됐죠? 넘겨서 계산해보자. 6D는 플러스 8 플러스 14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D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숫자를 써보면 어디 갔어? AN을 한번 쭉 써보면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니까 AN이라고 하면 8, 5,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이렇게 갈 거고 BN은 8이니까 그냥 8 양수라서 그대로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2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2 곱하면 8 나오고 14가 나오고 됐어요? 이렇게 가요. 자, 요 세 개 더하는 건 그냥 더하면 되고 얘는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 나와요.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네 번째. 그죠? 10번째면 항이 몇 개예요? 4, 5, 6, 7, 8, 9, 10. 유진아. 몇 개? 7개.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6K 마이너스 4. 요거 일반항 갖다 쓴 거예요. 됐니?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15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요거 계산하면 3 곱하기 7 곱하기 8 마이너스 28 요거 얼마니? 21 곱하기 8 168 140 155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온대요. 할 수 있겠죠? 어때요? 어려워요? 할만할 겁니다. 이번에 5월 교육청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예상하건대
덮프는 좀 어려울 거예요. 사설이다 보니까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네. 갔다 와. 유진아, 졸려 죽겠어? 정신 좀 차려봐. 어? 자, 22번.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은 네, 각자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모르는 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는 진짜 어려웠어요. 네. 찾기도 힘들고 계산도 힘들고 지수로그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역함수를 써야 될 때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일러두면 15번이나 22번에서 지수로그가 나오면 꼭 역함수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꼭 그렇게 나와요. 안 그러면 어렵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볼게요. y는 해놓고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k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고 y는 로그 함수 위에 점 c가 존재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가조건 a, b의 기울기는 1이다. 됐죠? 나조건 A, B, C는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인 정삼각형이다. 야! 됐죠? 그때 뜬금없이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나왔어요. 왜 저렇게 문제를 냈냐? S가 뭔가 로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밑이 2인 로그로 나와서 쟤를 계산해야 자연수가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플러스 1 플러스 k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을 거고 그때 만나는 한 점을 A 또 다른 한 점을 B 이렇게 봅니다. 뭐 이게 더 이쪽으로 오면 가까워지는 거고 더 멀어지면 더 멀리 떨어진 거고 그냥 그런 차이예요. 다음 두 번째 얘를 보니까 x는 k가 점근선이야. 거기에 1만큼 올리래요. 편의상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요 위에 점 C가 있는데 ABC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요. 요거는 y는 로그 2의 x-k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얘가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래요. 그럼 알 수 있는 걸 한번 다 찾아봐요. AB 길이도 얼마야? 2루트 2야. C에서 AB의 수선을 내리면 길이가 얼마야? 루트 6이 나와요. 요건 피타고라스를 배웠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찾아보면 AB라는 점에 대해서 잠깐 보자. 기울기가 1이라고 했고 길이가 2루트 2면 A에서 B로 옮겨가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가 A고 얘가 B일 수도 있고 얘가 B고 얘가 A일 수도 있어요. 그냥 서로 다른 두 점 A, B와 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지 모릅니다. 됐습니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어쨌든 A에서 이만큼 2씩 움직이면
요 지점에 도달해요. 맞죠? 그쵸? 그럼 우리가 하나를 잡고 보는 거야. 하나를 정해놓고 A라는 점의 좌표를 A, 2에 A 플러스 1 더하기 K 이렇게 봐요. 그럼 B라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2, 2에 A 플러스 1 더하기 K 더하기 2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긴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B가 더 왼쪽이었으면 A, B 이름이 바뀌었겠죠. 둘이 그냥 바뀌었을 뿐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얘가 잘 보면 X좌표에 A 플러스 2고 Y좌표를 구하려고 보면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렸지만 원래 B는 요 곡선 위에 있었던 애예요. 맞습니까? 그렇단 얘기는 저기 있는 X 대신에 A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같아진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어요? 그래서 2에 A 플러스 1 더하기 2는 K 없어질 거고 2에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고 얘를 넘겨요. 넘겨서 이제 A 값을 찾을 건데 그렇게 자고 있으면 되니?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자, 다시 얘를 넘겨서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너 정신 차려. 자, 이거 4 곱하기 2의 A 플러스 1승 맞니? 4 곱하기 2의 A 플러스 1승이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승 3 곱하기 2의 A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3으로 나누면 3분의 2가 돼요. 그죠? 됐죠? 2 넘겨요. 그럼 A 플러스 1이 로그 2의 3분의 2 이렇게 나와. 자, 1 넘기면 마이너스 로그 2의 2가 되기 때문에 나눠주면 결국엔 뭐가 나오냐면 로그 2의 3분의 1이 나와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야. A 값은 찾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A는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야. 그 뒤로 B 값을 딱 하고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A의 Y좌표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죠? 갖다 넣어봐야 뭐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건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좀 찾아봐야 돼요. 자, 여기 수선을 내렸더니 길이가 루트 6이라 그랬어요. 수선을 내리면 요 점은 A, B의 중점이 됩니다. 그죠? 저 중점의 좌표를 D라고 해보자. 저 중점의 좌표를 D라고 하고 찾았어요. D점의 좌표는 자리가 좀 협소해서 절로 옮겼어요. 얘네들의 중점이잖아. 그럼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해서 반을 나눠야 되는데 요걸 갖다 쓰게 되면 요 주황색으로 쓴 걸 갖다 쓰게 되면 식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로 딱 깔끔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하고 얘하고 요 하얀색으로 쓴 거의 중점을 찾아요. 그러면 D는 A 플러스 1, 2에 A 플러스 1 플러스 K 더하기 1 뭐냐면 봐. 얘는 2씩 옮겼잖아. 그럼 얘는 1씩만 옮기면 중점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X좌표 1 더하고 Y좌표 1 더해서 만든 게 저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C점의 좌표를 하나 구할게요. 얼마인지 모르잖아. C, 로그 2의 C 마이너스 K. C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서 C점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C, C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지랄 맞아요. 둘이 보여요?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 뭔가 모르게 역함수 비스무리하게 생겼지? 그럼 거슬리는 게 누구예요? 혹시? 1이 거슬리지. 저 1만 없으면 뭔가 역함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뭘 하냐면 얘를 1만큼 y축으로 내립니다. 1만큼 내려요. 그러면 D'이라고 잡고 a 플러스 1, 2에 a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나와요. y축으로 1만큼만 내린 거야. 됐어요? 얘도 y축으로 1만큼만 내려요. 똑같이. 그러면 C'이라고 잡고 C, 로그 2의 C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얘는 Y는 2의 X승 플러스 K라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고 얘는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k 위에 있는 점이에요. 공교롭게도 얘랑 얘는 무슨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예요. 이해돼?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저거예요. 쟤를 찾을 수 있냐 없냐야. 이 문제에서는 다른 거는 여차저차 생각해보면 합니다. 근데 저거를 못하면 사실 풀기가 힘들어요. 매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얘를 1만큼 내리고 얘도 1만큼 내려서 이 둘을 보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AB의 기울기가 1이었고 CD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야. D와 C는 역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인데 각각 원래 함수와 역함수 위에 있는 점인데 둘을 이어놓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내 말 이해돼요?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y는 x의 대칭이잖아.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y는 x의 대칭 이동시키면 누가 돼? 얘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 말인즉슨 얘가 좌표가 뭘로 바뀌냐? 2의 a 플러스 1 더하기 k, a 플러스 1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빨간 거 어디였어? 자, 얘하고 거리가 루트 6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x좌표의 거리를 보세요. x좌표. y좌표가 됐든 x가 됐든 요거랑 거리가 어때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얘가 루트 6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은 길이만큼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얼마씩 이동을 했냐라는 거야. 루트 3만큼 이동했지?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2에 a 플러스 1 더하기 k에서 a하고 1을 뺀 값이 루트 3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선생님 그림상으로는 무조건 C가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양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K가 양수라고 한 적 있어요? 없죠. K가 양수가 아니면 생각해봐. 이 두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K가 음수면 지수함수 이렇게 로그함수 이딴 식으로 나와요. 그럼 내가 말한 A, B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고 C는 여기 있을 텐데 D랑 비교하면 C가 더 왼쪽에 있죠. 그럼 이게 무조건은 아니란 얘기네. 그죠? 그럼 절대값이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하는 거고 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2의 a 플러스 1 더하기 k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루트 3인 경우와 2의 a 플러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 됐죠? 그럼 k는 다 넘기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 더하기 a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3하고 또는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더하기 a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네 둘을 더해야지. S는 마이너스 그냥 1을 빼자. 2 곱하기가 되잖아요. 2 곱하기 2의 a제곱. 여기도 2 곱하기 2의 a제곱. 둘이 더하면 4 곱하기 2의 a제곱. 됐죠? 얘네들도 더하면 2a 플러스 2 이렇게 됐어. a가 아까 a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었대.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니까 마이너스 얘가 로그 2의 3이지. 그럼 3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고 더하기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로그 2의 3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S야. 얘가 S야. 마이너스 S 플러스 얼마? 3분의 2? 마이너스 S에 플러스 3분의 2를 하래요. 마이너스 S를 자리가 없어. 마이너스 S를 구해보면 3분의 4 더하기 2 로그 2의 3 빼기 2 여기다가 3분의 2를 더하면 됐니?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 해서 2랑 같이 없어지고 남는 게 누구야? 2 로그 2의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2의 얼마? 2 로그 2의 3 로그 2의 9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꾸면 9가 나와요. 어렵지? 어려워요. 얘기했다시피 어려운데 저게 문제예요. 얘가 좀 지랄 맞아서 그렇지 나머지는 잘 보면 그냥 연산이에요. 지수로그 연산이 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사실 풀 수 있냐 없냐로 갈라지기 때문에 많이 봐보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지. 결론은 많이 봐야 돼요. 보고, 해보고, 따라서 해보고, 직접 그려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끝내래요. 기계가 끝내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10번부터 해서 다시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저기, 어디지? 그 602호 앞에 가면 시험지 있을 거야. 집 가서 갖고 와. 시험지 없는 사람 602호 가서 가져오시면 돼요. 602호 맞으세요. 끄.